5천만 원 더 주고 산 집. 3년 뒤 서울은 다시 오르고 있었다. 기다렸다면 기회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작. 조금만 기다리자던 나의 판단. 저는 39살 김정훈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아내, 아이 둘, 그리고 오래된 벽지 냄새.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당시엔 부동산이 오르긴 했지만 곧 꺾이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마다 버블 이야기가 쏟아졌고 주변 친구들도 지금 사면 꼭지 잡는다며 웃었죠. 저는 조금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금만이 얼마나 비싼 말이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올라가는 그래프, 뒤늦은 불안감. 2021년 봄, 서울 곳곳이 신고가 소식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도 6억을 넘겼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억 후반이었는데 불과 1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라도 사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부동산 앱을 켜고 매물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훑어봤습니다. 지도 위의 초록색 점 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았죠. 매도, 그리고 자신감. 결국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7억 2천만 원. 처음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갈아타자. 더 넓은 곳으로. 하지만 한 달 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7억 8천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집은 팔았는데 살 집은 더 멀어졌습니다. 갈아타기의 벽. 새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목동, 마곡, 상암, 어디든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은 또 뛰었죠. 7억 9천이던 마곡의 아파트가 며칠 만에 8억 3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다른 분이 본다고 해서요. 집주인의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급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놓치면 끝이다. 그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추경매수 5천만 원 더 주고 산 집. 결국 저는 8억 8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 높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잘한 걸까? 마음속에서 수십 번 되뇌었죠. 하지만 이미 결정은 끝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의 속도를 따라잡기엔 제 걸음이 너무 느렸던 것 같았습니다. 현실의 무게. 이사 후 3개월, 은행 이자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매달 늘어났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2배가 된 느낌이었죠. 아내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그 말이 머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새 거실에서 웃으며 뛰어놀 때면 그 한숨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불안과 후회 속에서도 그 웃음 하나가 버팀목이 되었죠. 시장의 반전. 2023년 금리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거래가 끊기고 사람들의 눈빛이 식었죠. 뉴스마다 서울 집값 하락이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쩌지? 은행 앱을 켜서 대출 잔액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기부터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오르내리는 숫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겠더군요. 깨달음, 집값보다 중요한 것. 2024년을 지나며
저는 내 집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집은 투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하루를 시작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곳. 그 공간의 온도는 통장 잔고로는 계산할 수 없더군요. 그해 여름, 저는 처음으로 불안하지 않은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더 오를까 떨어질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창밖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정착했다는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2025년의 서울. 지금은 2025년 10월입니다. 세상은 또 한 번 바뀌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죠. 강남은 물론이고 목동, 마곡, 심지어 강서의 오래된 단지까지 하나둘씩 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다시 거래 회복, 상승 전환이라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들은 제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 저는 담담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창밖을 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5천만 원 더 주고 샀던 그때의 집. 지금 시세를 보니 이미 그 이상의 차익이 나 있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때는 너무 비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된 셈이니까요. 끝. 흐름 속의 나. 이제 저는 그래프를 쫓지 않습니다. 시장은 늘 움직이지만 내 삶은 그 속도와 같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들뜨고 내리면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고 제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는 게 진짜 부동산의 힘이 아닐까요? 밤이면 베란다 불빛 아래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이 도시는 늘 빠르게 변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 공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불안했던 제 마음이 안정으로 바뀐 시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상승을 보며 확신합니다. 그때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요. 부동산은 기다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사거나 늦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 용기를 내어 한 발 내디딘 사람만이 시장의 파도 위에 설 수 있습니다.